예, 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원근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이 합동측 이대위에서 전강훈 목사 신앙 집회 금지 이 결의에 대한 그 전모 혹은 진상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런 그 이단 관련되어진 것은 우리나라 기독교 개신교 역사가 뭐 오래됐습니다. 옛날부터 100년 전부터 이런 그 문제가 난맥상이 오늘날까지 이런 것을 다 그 뿌리를 캘려고 그러면은 뭐 이게 엄청나고요. 이 최근에 있었던 이 합동측과 특히 정강훈 목사의 그 대립 관계 이것이 이 초점이 맞추어서 우리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아주 복잡하고 교계가 한번 이런 것도 이제 정리정돈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좌파의 그 어떤 관련이 우파와 관련이 돼 있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진보 교단과 그렇지 않는 이제 정치 관련과 뭐 이런 것들이 또 되어 있고요. 이 합동측이 이 이단 문제 난맥상이 합동측에서 여기 다른 어떤 교단보다도 왜 합동측이 이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통합에 비해서 통합측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 이단성이 있다 이러면서 끝까지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최근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합동측에서 우리가 이 합동측 그리고 이 전 목사님이 속해 있는 대신측 그리고 뭐 통합적 그리고 장감성 이 그 장로교 측에서도 다 한 이렇게 카테고리 속에 있는데도 이렇게 지금 싸우는 데는 어떤 다른 부분이 또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략 작년에 이 합동측 총회장이면서 또 한교총회 회장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 소강성 목사 이렇게 이제 대립으로 이제 돼 있잖아요. 대립이 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작년에 한교총에서 이 보수적인 이제 그 한교총인데 여기에 속해 있는 소강성 목사 측에서 이 총회에 회개하고 전 목사가 이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들어와야 향기총을 연합할 수가 있다.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인정을 몇 가지를 해라.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작년에 9월 21일 그러니까 9월 총회 장로 9월 총회에서 세den교에서 모였죠. 그 합동측에서 이대위에서 결의하기를 이대위에서도 결의하고 또 이제 총회에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결의된 것이 이런 것입니다. 말과 신학에 이단성이 있어 보이니 이 이단성 있는 옹호자다. 그리고 정강훈 목사가 공개적으로 회개할 때까지 전 목사와 모든 집회를 교류 참여 자제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교단에서 이제 시달을 하게 된 거죠. 이 말의 초점이 모든 집회 교류 참여 자제를 해주시오. 자제를 하라. 교류하고 참여하는데 금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며칠 전이죠. 이 문제가 생겨나게 된 또다시 집요하게 이분들이 전주의 이대위가 그러니까 합동측 총회 안에 있는 이대위원회입니다. 모여가지고 결의를 이번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지난 4월 그러니까 5월 달에 이제 소목사와 이제 많은 마찰이 있었는데요. 이 여기에 그 이제 사랑의 교회 부활절 그때 이제 강한 이제 전 목사님이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돼 가지고 이번에 금지로 그러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올려서 이제 정강훈 목사 신앙 집회 금지를 결의한다. 이것은 총회에서 결의한 게 아닙니다. 이대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위원회가 앞으로 9월 달에 이제 올리기로 하겠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신앙 집회 금지를 결의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이대위에서 그렇게 결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또 관심이 되는 거죠. 총회에서 어떻게 뭐 두 노회가 또 올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노예들이 올리고 이대위원회에서 연구해서 올리면 이렇게 이제 결의가 되어질 수 있고 없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그 이대에서 전주에 어딘가 모였을 때에 1박 2일 모였는데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 목사님뿐만 아니라 연구를 하기 위해서 소강성 목사가 그 자리에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서철은 목사님이라는 교수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 또 그런 데 대한 어떤 이제 연구 발표를 해서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되느냐? 한 가지 문제는 이 이대위 속에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 진용식 목사라는 분이 이런 문제를 이제 주로 발표를 하고 영향력이 가장 큰 것, 나이도 제일 많고 이단 대책 연구를 가장 오래 한 분입니다. 오래 한 분이고 전국의 지역마다 이단 연구 이 회장들이 이렇게 지역마다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분이 뭐 만들었는지 어쩐 이건 이제 협의회, 이단 협의회를 갖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단 연구 상담소 뭐 회장인가 이렇게 이제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합동 측에 들어가서 이대위 전문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한기총의 전강훈 목사님이 회장으로 있기 전부터 거기에 이대위 연구 무슨 부회장 뭐 이런 자리까지 앉고 영향력을 많이 행사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 목사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용식 목사라는 분이 전문위원으로 이번에 발표를 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강훈 목사가 심각한 교리가 들어있어요. 신천지 같은 그동안 청교도 훈련 뭐 오랜 목사님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주 유명한 이 전강훈 목사님이 청교도 훈련원에서 강의한 그런 내용들을 전부 검토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결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자, 청교도의 문제가 이제 모세 오경이 이제 그것이 중심이다. 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용식 목사라는 분이 이단 사이비를 캐내는 이단 사이비를 가리는 합동적 교단이 공인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한 이분이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문제를 먼저 깔끔하게 해결해야 될 분이다. 이분이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분부터 어떻게 보면은 해결을 해야 된다. 그 전 목사님도 강력하게 말할 수 없는 뭔가 내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3번이나 이 진 목사를 한기총에 있을 때 이분과 손발을 맞춰서 이제 그 교회 사랑제일교회 3번이나 설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어떤 이제 뭐 좋은 관계였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맞서서 싸우는 대립 관계가 지금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분에 대해서 잠깐 이것을 법적으로 잘못하면은요 걸려들 수가 있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은 법적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진 목사라는 분이 어쨌든 교계 언론이나 많은 곳에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뭐 크리스찬 신문들이고 또 이렇게 이분을 이름을 가지고 이제 데모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이단 뭐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이 흔히 뭐 있죠. 자, 이런 분들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이 다 진용식 목사라는 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자. 이런 이제 많은 이제 문제가 있고요. 이제 언론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런 이제 한 가지, 이분이 이제 다른, 많은 곳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가지, 한편, 진용식 목사는 지난 2000년, 2001년 사이 정백항 정신병원 피해자 인권 모임 대표 진민선 간사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 개종 프로그램을 강행하고 남편과 가족들이 안산상록교회는 이분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옥탑방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감금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가 자 이분이 이렇게 이제 이단 이제 있다가 돌아온 이런 사람들을 이 강제 개종 프로그램을 이제 하다가 정신폐쇄병동에 감금하는 이런 것들 방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돈 거래도 이제 이단에 있으니까 뭐 많은 고통을 당하는 부모들이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내막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혐의가 인정되어서 2008년 10월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자, 이런 기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분이 어떤 것에 제일 많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전남 인터넷 신문 이분이 이제 그 전남 고향에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최근에 과거의 것들은 뭐 많은 이제 고소 사건도 하고 또 정인들 또 정명서들을 다 내어놓고 또 법에 걸리기도 하고 또 이제 패소도 하고 또 이제 성소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거를 보아야 됩니다. 2018년 기사 4월 11일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 중에도 최근인데요. 자, 이 내용이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단 감별사가 성서를 기준으로 이단을 가려내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이체에 있는 공인으로서 성품, 학벌, 신앙 등에 전혀 검증되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다시 또 올라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대표적인 인물로는 진용식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의 협회장입니다. 목사를 지목하면서 이렇게 원래 이 진 목사는 이단으로 규정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러니까 안식교죠. 28년간 활동하다가 자 이런 문제가 완전히 검증이 깨끗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제 의문이겠죠. 28년간 활동하다가 교계의 별다른 검증 절차도 없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교회와 이단 상담소를 세웠다. 많은 여러 이 다른 교단들을 거치고 결국은 이 합동측에 이제 편목으로 뭐 들어와서 공부를 해서 결국은 다른 데서 안수를 받았던 목사고 여기 와서 편목을 해가지고 가입이 됐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좀 개운치를 않죠. 자, 뭐 이단에 있다가 올 수도 있죠. 예, 뭐 이제 안식교에 있다가 올 수도 있는데 자 보십시오. 개종 전문 연구 전문가로 활동을 하다가 한기총 대책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이렇게 역임을 했습니다. 이 뭐 이단 그쪽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자리죠. 그런데 뭐 이렇게 2008년 10월 20일 아까 폭력 행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 감금 방조, 뭐 공동 강요와 이제 감금 방조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것은 사실이죠. 여기도 나오네요. 원래는 옥탑방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큰 교회를 그 뒤로 뭐 2천만 원을 주었고 또 매덕을 주었고 지금 14억이라는 말이 좀 오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증명을 해봐야 됩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가족에게 받은 개종 사례비로 한몫을 했을 것이다. 돈을 많이 이제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야간 학교라든지 뭐 학력 인정 고등학교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 학력 인정 받기 전에 졸업을 한 것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신학교들을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에 대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이제 정규 고등학교 아니었기 때문에 국내 대학으로 진학할 수 없었느냐는 물으면 목사는 그래서 제가 애국 학교에 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학력을 또 애국의 무슨 통신 학교를 해가지고 또 애국 무슨 또 신학교를 해가지고 학사를 받았다. 그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이제 잘못인 거죠. 외국에서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통신을 또 세 군데나 두 군데나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분이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런 분들이 합동처계가 총신 그 뭐 좌파에 그 관련되어진 그런 목사들도 뭐 이북에 갔다 오고 많은 문제가 있고요. 이 여러 가지 합동측이 예전과 같지를 않다고 많이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이 이런데 중심 인물이 돼 가지고 3, 4년 동안 뭐 14억 원을 갑자기 벌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뭐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 목사님과 한기총 회장 시에 3번이나 이렇게 설교 단상에 서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가 있느냐. 정강훈 목사님의 행보에 있어서도 뭐 이 문제가 뭐 100%다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 이단 문제를 하려고 하면 신학적인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 서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청교도에 그 가르쳤던 목사만 해도 수만 명이고 또 정경 아주 유명한 모든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을 정인으로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올라가면은 뭐 한경지 목사부터 시작해서 김중곤 목사로 해서 지금 우리 한국의 이제 전직 이 한기총이라고 하면은 굉장한 대표 여성이 있었죠. 그 모든 정경 총회장이 감싸고 있고요. 이분을 이단이라고 하기로는 이 교단에 있어서 교단도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요. 자기 그 소속에 있는 교단도 그리고 이단적이다, 이단성이 있다. 이런 말은 감정에서부터 나온 것밖에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을 불러가지고 정말 재판을 받듯이 정말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말이 거칠다고 해서 이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자하고는 얼마든지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 그런 일에 대체적인 의견이 그렇는데요. 이런 일에 함께 있는 소강석 총회장 의 행보에도 문제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이런 데 개입이 안 돼 있고 총회장이 아니고 또 거기에 가서 설교를 전주 이대위 이런 결의하는 데에 설교를 안 하면은 몰라도 이런 영향력이 자연적으로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인들과 모든 교단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는 이 뒤에 이 정강훈 목사와 소 목사니 이 소강석 목사와의 어떤 갈등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이제는 다 아는 대로 첫째, 대면 예배를 하느냐 대면 예배를 하지 않느냐의 서로 예배의 인식 차이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어떻게 증명해 줄지 이 모든 신학자와 성경이 어떻게 증명해 줄지 이것은 이제 더 두고 봐야 되고 이것은 얼마든지 뭐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으로 가서는 곤란하죠. 이런 것을 이단성으로 간다는 것은 곤란하죠. 또 한 가지는 정치 참여의 여부에 있습니다. 이 차이가 소강석 목사는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겠죠. 그러나 그분은 모순이 있는 것이 많은 정치가들을 너무도 지나치게 이제 접근을 했고 또 의용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지나친 용어가 아닌 줄로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제 뭐 박지원이라든지 또 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서 인사를 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안수기도를 그 사람한테 받고 싶다든지, 뭐 그분에게 내가 또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한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목사님은 좌파 진보 정부에 대해서 이 종북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한 방향을 잡고 싸워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전혀 오히려 이북에 도와줘야 된다. 염소를 몰고 가야 된다. 또 이인영 같은 이런 그 아주 교계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도 찍고. 이런 것에 정말 진성 보수 아스팔트 사람들은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정강훈 목사님이 다 옳으냐?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어떤 이런 것을 교리적으로 끌고 오가지고 무슨 이런 식으로 다른 교단에서는 안 하는데 합동적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소목사에 대해서도 많은 비난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해보면서 또 저는 아주 보수적 합동측에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랑이 있죠. 그런데 소목사의 그 신학이랄까, 그 어떤 설교랄까, 그 어떤 그 행보, 그리고 그의 그 어떤 좌파가 아니면서도 좌파 성향의 정부의 그 꽃이 뿌리기, 이런 그 의용적인 이런 그 태도는 많은 이 합동적 보수의 그 신학 한 사람으로서 곤란한 이 합동측이 왜 이렇게 가느냐. 고신적은 싸우잖아요. 고신적은 싸우는데 이 합동측은 왜 이럽니까? 이게 벌써부터 이 감정에 있단 말이죠. 감정을 하면 안 되지요. 예? 정정당당하게 교리로 싸우시고 정치 이런 문제로 토론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100분 토론을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정말 그 볼만한 이거는 우리 역사에 꼭 필요한 겁니다. 교리를 싸우십시오. 그리고 정치 참여와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거 한번 토론을 그 감정을 가지 말고 싸우시라고요. 예. 하면은 아마 소 목사님이 뭐 실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이런 것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은 정리를 해야 되니까 머리로서 교단의 위에 머리를 사람으로서 대표로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동적 교단 상당히 여기에 합동적 교단에 찬성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많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